자, 341페이지 이타주의 보겠습니다. 341페이지예요. 자, 남을 도와주는 이유, 남을 도와주지 않는 이유. 자, 먼저 이타주의가 심리학에서 연구됐을 때는요, 왜 사람들은 타인을 도와주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왜 남을 도와주지 않는가를 질문하게 된 사건은요, 1964년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의 살인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41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세요. 제노비스는 늦은 시각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35분 동안 무려 3차례에 걸려서 칼에 찔린 후 사망했습니다. 이게 이제 3차례가 뭐냐면요,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강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씨가 이제 뭐 돈 내놔, 가방 내놔 그랬더니 이제 뭐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겠죠. 근데 이제 칼을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아파트에 불이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칼 찌른 강도가 사람들이 보는 줄 알고 잠깐 숨었던 거예요. 이 여성은 칼에 찔려서 쓰러져 있고. 너무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불을 켰지만 어느 누구도 창문을 열고 내다보거나 혹은 내다만 보고 그냥 닫고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찌른 겁니다. 그 여성이 또 소리를 질렀어요. 또 불이 켜졌고. 근데 아무도 나와보지 않아서 3번째 칼을 찔렸고, 그리고 이 여성 결국에는 죽었어요. 그 여성의 소리를 듣고 그 장면을 목격한 아파트 주민이 무려 3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아파트 밑으로 내려와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911에 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미국 언론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342페이지 보시면요. 이건 제가 우리나라 신문에서 봤던 얘기인데, 새벽시장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아주머니가 출근길 차에 치였습니다. 시장에서 밤새도록 일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아주머니 혈액주면서 수십 장의 만원권이 도로에 흩날렸어요. 이때 사람들이 도로에 떨어진 돈만 줍느라 피 흘리는 아주머니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건도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걸 연구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내놓은 답이 바로 방관자 효과 혹은 구경꾼 효과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어떠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도움 행동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장면, 도움이 필요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한 사람이면요, 도움 행동이 훨씬 더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10사람이잖아요. 그럼 도움 행동이 10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도움 행동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책임감 분산입니다. 왜 나만 도와줘야 돼?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봤으면은 그 책임감이 다 자기한테, 내가 저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보면은 누군가 해주겠지. 자, 두 번째, 다수의 무지.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가만히 있으니까 이 소리는 그냥 뭐 동네에서 부부싸움하는 사람들이 좀 심하게 하는 소린가? 난 잘 모르겠는데 따라서 가만히 넣어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네? 나만 잘 모르겠네? 다 모른다는 겁니다. 다수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비슷한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질문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여러 모임에서도 동일하게 겪는데 질문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뭐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한 4명, 5명이 줄을 서요. 질문하겠다고. 그 어떤 거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놀랍게도 그 질문이 다 비슷해. 그럼 내가 묻죠. 아까 하시지 왜 안 했어요?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아서요. 저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다수의 무지예요. 지금 이제 히터가 껐는데 히터가 막 나와요. 너무 더워요. 선생님 저 히터 꺼져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얘기를 못해. 그럼 나중에 이렇게 더우면 꺼둬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더운 것 같아서요. 근데 사실은 다 더웠던 거야. 다 더운데 말을 안 하고 있었지. 왜 남 안 더워 보이거든. 그게 다수의 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분산이 있어요. 주의 분산은 뭐냐면 343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도움 필요한 사람이 주의를 끌기가 어려워요. 횡단보도에서 아줌마가 치였어요. 돈이 흩날립니다.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먼저 보게 되죠. 그러면 그 아주머니 주위로 돈을 줍는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럼 그 장면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로 뛰어올 때 아주머니를 보고 뛰어오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고 뛰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주의가 분산돼서, 제가 예전에
인천행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인천 쪽으로 가는데, 구로역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문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이 열리고, 근데 이제 문이 딱 열리니까 저 벤치 아저씨나 어떤 아저씨가 술 취했는지 이렇게 힘들게 해서 비틀비틀 오더니 지하철을 겨우 타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못 들어가고 제 옆에 이제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비틀비틀 하더니 갑자기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지하철에 엄청 많은데 정말 그 아저씨를 본 사람이 나랑 내 옆에 있는 사람 2명, 3명만 봤어요. 그 아저씨가 쿵 쓰러져도 워낙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의 주의가 일로 안 쏠리는 거예요. 그때 이 생각을 했죠. 이거 키티 제노비스 사건인데? 내가 도와줘야 되나? 그래서 그래 다수의 무지. 그래 아저씨 도움이 필요한 아저씨일 거야. 뭐 온갖 생각이 하던데 아저씨가 금방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시더라고. 여러분 그럴 때 그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어떤 아이들이 대낮에 납치를 당해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가다 물어보죠. 왜 안 도와줬냐? 아니 뭐 아버지랑 아빠랑 아들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으면 잘 주의가 기울어지지 않는다. 자, 그런데 한번 이 질문을 뒤집어서 한번 보시죠. 사람들은 왜 서로를 도와줘야 됩니까? 왜 도와줍니까? 여기에 대한 이론들이에요. 사회책임 규범은 그건 우리 사회의 규칙이다. 마땅히 도와주는 거지.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게 마땅한 거다. 이게 사회책임 규범이에요. 우리 사회에는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규칙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이유는 그게 자기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이득이 된다는 거죠. 이것과 연관시키는 게 진화론적 입장입니다. 진화론 입장에서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처음에는 설명이 안 됐어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구하다가 내가 죽어요. 그러면 내가 자식을 남길 가능성은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타 행동이 진화론으로 오랫동안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진화론이 이제는 한 개체에서 종에서 유전자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위가 변하는 건데 마치 이런 겁니다. 병아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병아리들은 저 위에서 매가 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한 병아리가 하늘을 보니까 매가 있어요. 그때 이 병아리는 짹짹짹 거려서 동료들한테 위험을 알리면 동료들은 살겠지만 자기가 첫 번째 표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아리는 짹짹짹 알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종이 살아남을 수 있으면 그건 역시 진화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적합성의 단위가 종에서 유전자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서 내가 죽을지언정 결국에는 내 도움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득되는 방향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진화론이 이제는 이타 행동을 설명하는 이게 책이 바로 이제 뭐 리처드 도킨슨의 여러 책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남을 도와주는 거는 자신에게 어떤 진화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심리학자는 진짜 이타주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344페이지 보시죠. 마지막 단락입니다. 규범이나 경제적 이득,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이타주의를 주장하는 심리학자도 있다. 미국 캔자스 대학의 심리학자 바스는 참가자들에게 일반경을 통해서 자신과 무관한 사람이 전기 충격 받는 장면을 관찰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자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 대신 전기 충격을 대신 받겠어요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어떤 이득 때문도 아니고 사회 책임 때문도 아니라 이거는 진짜 이타주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 다수의 무지에 대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현상인데요. 이 다큐 영상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대구 지하철 3사 때 이제 사람들이 연기나는 객차 안에서 너무나 태연하게 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렇게 사람들이 태연하게 있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세상을 떠났죠. 세월호 사건에서도 비슷했죠. 물론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다들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데 사람들을 움직인 거는 사실 타인들의 반응이에요.
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다들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뭐 괜찮겠지. 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라는 생각들이 바로 다수의 무지입니다.